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태아님은 오늘 그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 했고요. 다 온 것 같거든요. 한 분이 나가셨네. 네, 다시. 네, 이제 지금 시작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뭐 먼저 공유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좋죠.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뭐야 이거? 잠시만요. 뭔가 환기 설정을 하라고. 지금 한국이시죠? 격리 네, 중이신 거죠? 저 또 5초만. 네네. 이렇게 권한 이제 쉐어링 하려면 권한을 열어야 돼서. 네. 네. 벌써 고양이 울음소리. 사장님 집인 것 같은데. 예. 저희 이제 고양이가 깜달려가지고 죽었어요. 잘 보입니다, 화면. 여기 어디 고양이가 지금 시끄럽게. 그 귀한 고양이 아니에요? 귀족 고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창고양이라고 뭐 귀족까지는 아니고 옛날에 태국 왕실에서 키웠다고 하는 설명은 했는데 아무래도 성술인가 보요. 그렇게 귀하잖아요. 제가 와우에서 페이스북 잠깐 데리고 다녔던 것 같은데. 성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성우님. 이제 들려요. 네, 죄송해요. 음소거 되었네요. 시작할게요. 뭐지? 아니구나. 기미 코드처럼. 지금 작업된 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제 슬라이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슬라이드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제 슬라이드에서 하려고 했던 게 이거잖아요. 액티비티에서 컴포넌트를 초기화하면은 컴포넌트에서 렌더링하고 이제 뷰 모델을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뷰 모델에서 작업이 되면은 렌더를 통해서 렌더링을 이제 화면을 표시한 중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모습이 좀 나왔어요. 여기 뷰 컴포넌트는 이제 총 3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뷰 모델, 그 다음에 렌더링 하는 렌더링 파트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이 현재 뷰 컴포넌트가 하나가 전부 다 커버할 수 없게 되면은 이제 하위로 쪼개기 위해서 이제 차일드 뷰 컴포넌트를 가지게 될 거고요. 뷰 모델은 그냥 잘 알려진 그냥 뷰 모델 형태를 가지는데 뷰 스토어라는 걸 하나 가지게 될 거예요. 뷰 스토어는 나중에 뷰 렌더러랑 연결이 돼서 이제 렌더링이 호출이 되게 되면은 뷰 스토어라는 데서 이제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컴포지블 그 함수를 호출해서 하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뷰 스토어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렌더링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렌더링이랑 가지게 될 거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컴포넌트 두 개씩 만들어주고요. 거기에 루트 컴포넌트를 넣어줘서 루트 컴포넌트에 렌더링을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 컴포넌트의 렌더링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툴바하고 이제 바디뷰라는 그 렌더링을 하게 될 거고요. 툴바 부분은 여기는 컬럼이니까 당연히 리니어 레이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그래서 툴바 컴포넌트는
딱히 없고 그냥 이거 두 개만 있어요. 이거 두 개만 있고 아직 찰드는 만들지 않았고요. 바로 스토어 갈게요. 컴포넌트에서 호출이 되면은 이 위에서 찰드 뷰 렌더러의 렌더링을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뷰 렌더러는 이제 툴바 렌더러는 바로 특별한 작업 없이 이제 뷰 스토어 렌더링 드로우를 호출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없앴을 만큼 좀 고민하고 있고요. 뷰 스토어에서 지금 현재는 작업이 다 완료되지 않아서 바로 PC에다가 툴바만 집어넣는 형태로 해놨어요. 툴바만 집어넣고 바로 툴바에서 PC에 집어넣고 드로우가 호출이 되면은 이 툴바만 바로 드로잉하도록 처리를 해놨고요. 바디 부분은 마찬가지로 다른 작업은 없고 이제 뷰 스토어 부분에 그냥 간단하게 버튼 텍스트로 이루어진 있는 화면만 구성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아이저가 깔려있나? 그래서 도현이 되게 되면은 아이저가 안 깔려있는 것 같으니까 잠시만요. 아이저를 좀 깔듯이 달아볼게요. 네. 유저로 뜨시나요? 예, 유저로 쓰고 있어요. 라이프타임 라이센스 샀거든요. 그냥 얼마 안 해가지고 50달러인 거밖에 안 해서. 아이저 좋긴 좋던데요. 네,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할 때 되게 편해요. 저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 꼭 쓰거든요. 저는 약간 제니모션에서 나온 걸 쓰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번에 지금 플루님 매일 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저 매일 하는 게 제니모션용이에요. 그것도 하나도 안 끊기던데요? 네. 얘는 케이블로 다이렉트 연결해서 뿌리는 거라서 브루 같은 데서 그냥 다운받아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 빨리 가라. 여기다 된 것 같아요? 됐다. 이건 엄청 어디서 바뀌죠? 모르겠다. 이제 이게 아닌데. 거기 오른쪽 그 크롬 거기 있지 않나요?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네. 세팅에 지금 로그인을 안 해놔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러면은 화면이 현재 지금 이걸 빌드를 하면은 지금 제가 툴바 쪽에는 그냥 툴바에 샘플앱이라는 텍스트를 집어넣게 해놨고요. 그래서 샘플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고 바디에는 이제 HA라는 이제 타이틀 형태하고 그다음에 제 이름 그다음에 스트리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현재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이제 바디 뷰 모델에서 이제 레파지터를 옵저빙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옵저빙을 하고 뷰 스토어에 표 리스트 또 어떻게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하면 캐시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라는 것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클릭 이벤트를 감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클릭 이벤트를 감지를 하면은 비즈니스 리스트로 하나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뷰 모델이라는 데에서 이제 뷰 스토어를 통해서 뷰를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것을 할지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뷰를 실제로 컨트롤하는 형태로 할 거고요. 아마도 화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내부적으로 돌고 있는 그 컴포즈 미터 같은 게 이제 돌면서 아마도 자동으로 갱신을 해주는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작업은 여기까지가 됐고요. 해야 될 작업들은 프로 이제 총 3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차일드 뷰 어떻게 제어할지, 그다음에 뷰 자체, 아니 컴포넌트 자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하고 이제 예제 최종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현재 지금 프로는 지금 3개 남았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아까 뭐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1번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예. 루트에서 선택한 거를 차일드에 주는 거랑 차일드에서 뭔가 선택했을 때 루트에 올려주는 거. 올려주는 거는 어떻게 그거는 아마도 이제 쓸 거면은 대거 같은 걸 써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루트 컴포넌트에서 생성한 거를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로 넘겨주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DI 좀 이용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옵저버를 전달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차일드들이 옵저버를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로 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뭐냐 컴포넌트가 뷰 모델에서 이벤트를 뭔가 서브스크라이브하는 코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제어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지금 코드를 써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뷰 모델 하나가 생성이 될 때 어떤 게 있을까나? 그냥 뭐 원클릭 아무거나. 근데 저쪽에서 그냥 다 받는다고 그냥 생각하면 되죠. 디스미스 리스너라고 하고 뭐 디스미스 리스너라고 해둘게요. 그러면은 실제로 얘를 만들어주는 거는 메인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루트 컴포넌트가 실제로 만들어질 때 얘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대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뭐 프로바이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게 프로바이더가 여기에서 뭐 프로바이더 겟 해가지고 랜더 호출할 때 이제 이 겟을 하는 과정에서 이 루트 컴포넌트로부터 이제 그 전달을 받을 거예요. 얘가 그 클릭 이벤트도 클릭이 디스미스 리스너를 그리고 얘는 뭐 어떻게 되지? 잠깐만요. 그리고 뷰 컴포넌트 대거 이상하네. 컴포넌트 들어가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컴포넌트가 되겠죠? 이 컴포넌트가 되면은 여기에 해서 이게 뭔가 넘겨준다고 하게 되면은 하위 서브 컴포넌트에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도 저 과정은 이게 그 상위에서 하위로 어떠한 특정 리스너를 전달하는 과정은 대거에 꽤 많이 의지를 할 거예요. 에너지 인젝션 부분으로. 어쨌든 그럼 사전에 구성을 해서 넘겨야겠네요. 루트에 받는 녀석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루트에서 전달해주는 녀석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수홍님이 생각하신 거 최대한 뭐 루트에 저런 대거로 다 던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루트에서 시작하는 과정보다는 실제 코드를 짜보면은 이제 이게 트리 구조 형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로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네 번째가 그 위에 페어런츠나
한 단계 뎁스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 단계 뎁스에서 전달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런 아마도 실제로 코드 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저희 쪽에서 있는 그 아키텍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뎁스가 올라갈 때 9단계 정도 위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최대는 7단계에서 8단계 밑에까지 있는데 실제는 2단계 정도 위밖에 안 올라가요. 또 하나 또 있는데 보니까 렌더에서 네, 내부에 뭔가 바디 쪽 컴포넌트 보니까 바디 컴포넌트인가? 바디 뷰 렌더에서 실제 렌더 호출하는 코드가 있던데 뷰스토어에 드로어를 호출하지 않았나? 아닌가? 컴포넌트인가? 죄송해요. 어딘가 이거 렌더 함수를 맞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차일드 쪽에 저렇게 랜덤만 하게 되면은 저희 콩코드 샘플도 보니까 모디피어라는 변수를 좀 많이 넘긴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코드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뭔가 한 번 더 제약을 걸고 그 제약된 걸 밑으로 계속 흘리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UI 구조 그죠? 그때는 그런 건 또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 싶어요. 그냥 여기서 예제 같은 게 있을까요? 상위에서 모디파이어로 어떤 패딩을 준다고 쳐요. 그럼 패딩을 구조로 바꾸고 싶을 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약간 뭔가 그런 이제 레이어 구조 같은 거를 위에서 한 번 더 감싸고 싶을 때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레이지포나 뭐 이런 기본적인 거 다 봐도 기본적인 모디피어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이제 안 써도 되지만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뭔가 한 뎁스 위에서 정의한 걸 밑에서 이어서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추가로 뭐 연결해서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모디피어 정보를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렌더에 뭔가 매기 분서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모디피어에 들어가는 동적인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그거 하위에 전달할 거냐 얘기인 거죠? 네, 맞아요. 그게 결정을 부모가 한다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렌더에 넘겨야 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나? 뭐 그냥 이제 추가 옵션이긴 하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는. 그래도 이를테면은 어떤 특정 값에 의해서 모디파이에 특정한 액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액션을 주는 거는 그 모델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디스미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를 컴퓨터로 붙여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말고 그냥 뭐 되게 단순한 예제로 뭐 클릭보다는 뭐 특정 상태 때 했는데 여기 처음에는 그냥 디폴트는 16비트로 들어가는데 뭐 여기서 해서 뭐 20bp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서 들어가야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이걸 호출해 주는 여기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차일드로 던지는 뭐 리스너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이 디스미스 리스너가 페어런치에서 받는 게 아니라 얘가 생성을 해서 얘가 차일드에게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차일드에게 뭐 노티스 같은 걸 해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밸류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밸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과정에서 노티스에서 이미 20bp로
바뀌었을 거라 모디파이어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되게 그냥 이게 내 생각에는 뭔가 작업하다 보면은 예. 자식은 그냥 렌더를 그냥 기존에 정의된 걸 그대로 하고 싶은데 되게 단순한 가정 같은 걸로는 예. 토글 온오프로 됐어요. 온일 때 이 데이터 차이드 레이어스 스케일을 1대1로 하고 싶고 트루일 때 1대1로 하고 펄스일 때 2대2로 하고 싶은 거예요. 스케일을 2배 키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스케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자식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관리하는 게 좀 편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부모가 관리하는 거죠. 부모가 관리하고 바뀌었다, 변경됐다라는 거를 이런 형태로 해서 자식이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이제 만약에 뭔가 스케일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함수의 아규먼트를 다 거의 기본적으로 넘기는 형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변경된 거를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차일드에서 이제 뭐 받아가지고 차일드가 뭐 여기에서 뭔지 한번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서 뭐 작업을 뭐 어떻게든 하겠죠. 여기에서 네, 뭐 변수권에서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작업을. 그래서 가장 원하고자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코드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보다 분산시켜서 필요한 것들만 관심사를 맞춰주는 게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뷰 모델에서 특정한 UI로 나비에다가 이제 뷰 스토어에다가 반영을 하면 이 뷰 스토어가 그 뷰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하려는 거죠. 아마도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 동적이지 않는 동적인 경우 수가 사실 적어요. 네, 맞아요. 동적인 경우 수가 적어서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프리 바인딩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뭐 페이트 이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리멤버 해야 되는 경우. 리멤버 이거 맞나? 네, 맞습니다. 리멤버 스테이트인데 리멤버 스테이트 엄청 많네. 네, 맞아요. 그냥 리멤버하고 이제 배발로에서 뮤터블 스테이트업을 쓰셔야 돼요. 아마 DP 밸류인가? 네네네, 있어. 이거를 쓰게 되면 이제 얘가 변경이 되면 이제 미스매치를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DP 밸류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는 리멤버는 무조건 컴포저블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각 변경을 변경이 되는 거를 감지했다가 여기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 전에 코드 봤을 때는 그 앞에 리멤버에서 나온 인스턴스를 변경했을 때 불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리멤버에서 리멤버 앞에 잡으신 거를 인스턴스화 시키면은 하나 나오거든요. 뭔가 앞에 그냥 리멤버 앞에 뭐 밸류 1 뭐 이런 거 잡아서 이퀄하면은 뭔가 하나 나올 거. 맞아요. 저 값을 이제 수정하면은 이제 새로 리렌더링 되는 거로 대부분 코드가 짜져 있더라고. 밖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은 밸류인데 베리어블로 잡으시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코드로도 저도 되는지는 잘 몰라서 샘플들이 다 이제 성우님처럼 패턴보다는 리멤버로 나온 인스턴스에 값을 변경하는 그 코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값을 되게 희한하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성우님 저기 드로우나 이런 값들을 변경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구조에서 리멤버 안에 DP를 변경하면은 자동적으로 렌더링이 다시 일어나면은 그 성우님이 하시는 패턴이 맞는데 만약 안 되면은 이제 그 패턴이 안 되는. 이게 안 되면은 이거 자체는 뭐 라이브 데이터 이런 걸로 감싸가지고 한번 들어가겠네요. 이제 뭐 저걸 어떻게 엮을지 좀 더 찾아봐야 돼요. 네, 맞아요. 라이브 데이터나 그 뭐지
스테이트 플로우 같은 걸로 감싸야 될 거예요. 아니면 저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거 아마도 해서 라이브 데이터는 자동으로 제가 감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라이브 데이터 같은 걸로 감지를 자동으로 해야겠네요. 네, 라이브 데이터에서 그 옵저버블 as 뭔가 스테이트가 있을 거예요. 익스텐션이 만든 게 있어서 그걸 쓰셔야 될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승우님 하신 거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사용하신 방법 같은 부분 중에서 패턴 중에서 이제 렌더 부분만 제가 살짝 실증을 돌아가는 예제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다이얼로그 얘기하면서 그 입주문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감싸는 게 되게 거슬려서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 한번 오, 좋아요. 매우 자연스럽다. 연결되는 아주 좋은 소스, 좋네요. 네. 오, 구현체가 있네요. 예? 구현체가 있네요. 일단 지금 제가 만든 예제가 이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리스트가 있고 여기서 아이템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이렇게 생기고 계속 추가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 누르면 다이얼로그 같은 이런 형태의 예제예요. 이런 형태를 이제 형님 같이 약간 리덕스 스타일의 렌더링을 할 수 있게 조금 제가 실증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소스를 짜봤는데요.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여기서 보시면 마이 앱이 있고 마이 앱을 쫓아가 보시면은 이 이벤트 플로우는 보시면 이거 무터블 라이브 데이터예요. 네. 라이브 데이터고 이 라이브 데이터를 러닝 폴드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Rx에서 스캔에 해당하는 오퍼레이션이고요. 이제 얘는 계속 누적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 이벤트를 계속 누적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이제 값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러닝 폴드를 통과한 이제 컴포저블 함수들의 맵을 이제 밑으로 내려서 그런 식으로 포기치문을 돌면서 이게 실제로 컴포저블 함수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돼서 아까 전 같은 예제가 나오는 거고요.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이벤트 플로우라는 게 있고 이 이벤트 플로우는 스크린 이벤트라는 걸 봤는데 이 스크린 이벤트에 플로팅 스크린, 다이얼로그 스크린, 베이스 스크린 이렇게 세 종류의 이벤트를 만들어 놨고요. 다이얼로그에는 상태가 이제 쇼와 디스미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부분, 여기 해시코드 부분은 오버라이드 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밑에서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 부분은 밑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이벤트 플로우 안에서 이 세 가지 이벤트가 흐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저블 함수 자체가 만약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을 붙이게 되면은 약간 제약사항이 이거를 이제 캐시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제약사항이 많더라고요. 일단 여기 컴포저블이 붙게 되면은 애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애를 이제 메소드 레퍼런스를 하거나 그런 방식을 쓸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컴포저블 이제 함수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제약사항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실제로 캐시가 잘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있고 또 이제 너무 벡터가 깊어지면 또 이게 컴파일러가 자주 나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이덴티티 컴포저블이라고 있고요.
그 컴포저블 매커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아이덴티티 컴포저블은 그냥 아무 컴포저블도 담고 있지 않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 컴포저블 매커는 이제 이벤트를 받아서 그 이벤트에 해당하는 스크린을 반환하는 그냥 컴포저블 함수를 반환하는 애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람다 스타일의 컴포저블 함수고요.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마이 다이얼로그처럼 이렇게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컴포저블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던지 여기 안에 이거를 호출할 수 있게 따로 떼서 호출할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도 숍 리스트도 따로 이제 마이 다이얼로그처럼 이제 숍 리스트라는 걸 별도로 컴포저블 함수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싼 다음에 이거를 캐시를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컴포저블을 이렇게 좀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게 이슈였고요. 근데 실드 클래스인데 엘스가 필요해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체가 쇼하고 하이드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나머지로 아이덴티티를 넣은 거거든요. 네, 여기 하나, 실제로는 하나, 둘, 셋, 실드가 하나 더 있는 거. 네, 아무튼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거는 제가 다이얼로그를 일단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벤트에다 직접 이제 얘가 함수 내에서 흘려놓는 거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스크린 스코프라는 걸 만들었고, 이 스크린 스코프가 렌더링 이제 캐시되는 모든 컴포저블 함수 안에서 공용되는 액션들을 공유할 기능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거의 구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벤트 플로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흘리는 형태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상태 같은 거 조장해야 될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약간 그 UI와 컨트롤 액션 같은 다음에는 좀 분리하는 작업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컴포저블 함수 자체가 좀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박스 스코프로 해가지고 애가 이제 실제로 렌더될 영역의 스코프를 갖고, 이 스크린 스코프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얘네 이제 합성될 애들끼리 공용으로 이제 공유할 애들을 이제 컨트롤할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갖고요. 받아가지고 얘는 이제 이 파트 아이템, 여기서는 이제 디스미스 다이얼로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이제 이벤트를 직접 던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한번 감싸가지고 이제 알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샵 리스트나 이런 부분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 그냥 그거랑 이제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플로팅 버튼, 밑에 이제 가격이랑 찍어주는 부분이죠. 여기서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서 이제 표시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화면이 있고, 얘네들을 이제 그때 상태에 따라서 이제 외부로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러닝 폴드에 보시면 요 이제 이 람다 함수 안에서 얘가 이제 어큐뮬레이터죠. 어큐뮬레이터에다가 이제 그 인스턴스를 그냥 바로 넣어가지고 웹에다가 저장을 해도 되는데, 이제 위에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해시 코드를 만들었죠. 해시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쇼하고 하이드가 같은 키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컴포저블 맵을 통해서 가져온 함수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이제 밑에 단계에서는 이제 요 맵에 있는 애 중에서 아이덴티티 D넷들은 굳이 포문을 불면서 굳이 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걸어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스테이트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옵저버레이트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밸류를 참조해가면 여기 포인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이런 위에서 아이덴티티는 애초에 안 넣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줄 텐데 루트를 어쨌든 어디요? 저 추가할 때 어큐뮬레이터에 추가할 때 애초에 저기서 체크하고 넣었다가 뭔가 필터해서 빼면은 화면 움직일 때 이게 적을 땐 상관없는데 많아지면은 예, 뭐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냥 검증이니까 네네네. 예,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맵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이거를 컴포저블 함수들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뿌려주는 이런 형태로 조금 구현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나름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약간 뭐랄까 전체 리플래시 같은 게 잦아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현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검증 차원에서의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만들면 부분만 갱신 안 되려나요? 할 아까 수 소웅님 거랑 짬뽕 시켜서 뭐 헤더 바디 이렇게 부터 뭐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네. 장점은 그 들었을 때 아까 플루님이 그 얘기한 이벤트 전달은 어쨌든 같은 인터페이스를 쓰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되겠네요. 예, 일단 제가 함수를 다 따로 빼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리멤버를 각자 안에서 이렇게 별도로 선언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컨트롤 부분을 제가 이제 따로 이런 식으로 스코프라는 이름으로 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뷰모델이나 뭐 아까 전에 스토어, 뷰 스토어 막 그런 걸로 이제 따로 빼서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우님 이야기하시는 부분 렌더링이 가능할까라는 약간 지금 지금 렌더링은 컴포즈 자체가 안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한 개의 데이터가 바뀌면은 그 컴포즈 자체 렌더링 파트들이 다 새로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참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짧게 그냥 해봤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저기서 추가로 더 뭐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면 생각하신 건 다 하신 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좀 덧붙여서 사용을 해보면서 좀 크게 좀 봤을 때에 어떤 이슈가 없을지 좀 확인해보는 작업은 해보려고요. 예, 큰 패턴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예정이고요. 재밌네요. 되게 근데 금방 하셨네요. 원래 리덕스를 좀 알고 계셨어요? 리덕스요? 아니 뭐 그냥 안드로이드에서는 MVI로 해가지고 막 소개는 여러 번 됐었잖아요. 그레이드 라이츠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관심 있게 해가지고 일단 부분은 있었고 뭐 부분적으로 적용해 본 적은 있어요. 뭐 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플루님? 네, 저요. 저요? 네, 할게요. 저 내가 그냥 정리하면서 하고 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이번에도 계속 그냥 정리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냥 한 주 동안 뭐 공부하면서 찾았던 거 그냥 계속 다 정리했고 보니까 컴포즈 데스크탑도 나와서 뭐 샘플도 제프레인이 나온 거 있던데 그냥 아마 관련된 부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서 그냥 그거 말고 다른 샘플 없을까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UI 렌더링 했는데 느리네요. 원래 여기가 약간 움직여야 되는데 GIF라서 그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UI가 잘 보시? 네, 잘 보여요.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좀 놀랐어요. 더 다른 분들 다 잘 되시면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잠깐만요. 뭔가 페이스 펜에 와서 알람을 좀 끄고.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제 링크 드리면은 링크 한번 공유할게. 이거 링크 공유했을 때 그냥 한번 다른 분들도 코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다 정도였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또 이제 컴포즈 기반 하다 보니까 데모 소스 좀 많이 만들 것 같아서 그럼 컴포즈용 데모 소스 어떻게 만드는가 싶어서 저 뒤에 귀찮으니까 구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구글은 이제 컴포즈 이전에 저희 뭐 데모 앱 페이지, 데모 앱 코드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거 약간 뎁스 많이 해서 아주 오래된 분들 예전에 뭐 소프트 쪽 데모 앱 코드 많았잖아요. 그래픽은 어떻게 할지. 안드로이드도 이랬죠. 맞아. 그거를 이제 구글은 아직도 왠지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냥 있더라고요. 컴포즈용이. 컴포즈용이 있어서 여기 안에서 컴포즈 관련된 처리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 그냥 살짝만 그냥 한번 이렇게 제가 했던 코드가 이거 아닌데 오른쪽 화면은 제가 그냥 뎁스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이렇게 뎁스 들어가는 거랑 필터 여기서 뭔가 치면 필터 나오는 거 이 기본 기능이 또 있고 제가 여기 하나씩 어떤 마이그레이션에서 공부하면서 넣었던 것들을 여기다 넣어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잘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했던 거랑. 근데 이제 특별히 다른 것들은 비슷하다. 다 다르지 않았고 똑같이 뭐 컨텐츠 안에서 세이브 스테이트 인스턴스와 관련된 몇 개의 처리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컬러나 이제 데모 리스트 같은 걸 어떻게 가져올 건지 이걸 내부에서 어떻게 약간 조금씩 꼼수를 쓰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 데모가 어떤 타입인지를 좀 정해야 되고요. 액티비티 타입인지 코드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좀 잠깐만 줄게요. 컴퓨터가 또 안 돌아가서 UI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뭐 컴포즈용으로만 다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컴포즈랑 액티비티 전부 다 섞여 있는 믹스 버전이 데모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가 약간 조금 기대는 되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액티비티 띄우기만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액티비티 데모, 컴포즈블 데모가 있더라고요. 그 카테고리는 그냥 더 윗 뎁스, 특히나 오른쪽 이런 거 지금 누르면 한 대수 더 들어가는 것처럼 이걸 뎁스 구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필터에서 쓸 용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데모를 다 돌면서 데모 리스트를 다 돌면서 나중에 필터에서 여기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리스트를 그리는 용으로 그 항목을 좀 일부를 좀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데모는 또 어떻게 보이느냐 안 봤는데 이 코드는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제 거용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안에서 올 데모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뎁스 구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제가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만약에 뎁스가 더 있으면은 여기에 모디파이 데모는 지금은 저는 이제 카테고리가 또 하나인데 추가적인 카테고리가 더 있으면은 관련 카테고리 방법을 여기도 쭉 더 적겠고 실행이 있으면 실행 관련 바로 대응하는 건 바로 또 적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총 데모 카테고리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그 이전 소스라면은 매니페스트에서 카테고리 지정해 놓고 안드로이드 쪽에서 코드에서 카테고리 특정 카테고리에 지정된 애들만 액티비티 다 긁어서 렌더링 시켰던 방식을 이렇게 얘네들이 대응한 것 같아요. 네이밍도 거의 동일하게 매핑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된 코드를 가지고 온 후에 다양한 것들 하고 이제 필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 그리고 이제 필터를 눌렀을 때 어떤 것들 UI를 렌더링 시킬지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할지 또 봤는데 내비게이션 안에서도 별도의 이런 코드를 들고 있더라고요. 아마 내비게이터에서 뭐 이거는 아마 저희 그 잭팩이는 내비게이션이랑 비슷한 기능에 좀 일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백이랑 팝이랑 루트로 가고 특정 부분으로 가는 이런 코드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거의 내비게이션이랑 비슷한 코드가 아닐까라는 추측? 코드는 비슷하지 않고 그냥 동작만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네. 동작에 따라서 뭐 팝스탁을 하든지 특정 다 날리든지 이런 걸 하고 아까 여기 밑에 봤던 거는 이제 세이브 스테이트 인스턴스 할 때 어떤 세이브를 저장을 하고 리스토어 할지 이렇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림 내비게이션마다 아니면 특정 부분마다 다 따로 하고 있어서 관련된 처리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하고 제가 나중에 세이브 스테이트 인스턴스 필요하면은 이런 구조랑 고민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쓰다 보니까 뭐 나머지 구조는 그대로 가고 제가 원하는 샘플만 잘 넣으면은 기본 동작은 잘 하고 있어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이런 구조 카테고리 안드로이드에서 구현하고 있는 데모 샘플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코드 그냥 그대로 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었는데 컴포즈에서 오버드로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게 맞는지 약간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그 여러 가지 뎁스를 렌더링 하면은 당연히 그 캔버스가 여러 개 있고 위에가 오버드로우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우리 흔히 저희 많이 쓰는 GPU 오버드로우를 옵션을 켰을 때 당연히 그냥 여러 번 드로우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봤더니 저거 이거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거 자체는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예제는 컴포즈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밑에 이미지가 깔리고 위에 텍스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오른쪽처럼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오버드로우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게 아직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GPU 디버그 이게 컴포즈용 대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약간 좀 궁금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좀 이건 좀 궁금했어요. 소홍님이나 뭔가 사령님이 뭔가 밑에 레벨까지 보셨을 것 같아서 저게 좀 최근에 코드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코드가 돌 때 어떻게 얘기하지? 그 안드로이드 안에 33ms마다 그 도는 게 있잖아요. 루퍼가 네. 크로노 하여튼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돌면서 계속해서 그 실제 컴포저블 함수의 변경값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돌면서 체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드로우 루트 레이아웃에 그 드로우 하는 작업을 계속 호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기는 한데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변경된 값이 없으면은 드로우까지는 호출을 하는데 그 따로 변경하는
드로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걔네들 설명상으로나. 근데 실제로 제가 1년 전, 2년 전쯤인가 코드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는 그 코드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우님 말씀하는 오버드로우는 스펙이고 그 리드로우만 잘 처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오버드로우가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스펙이 아니라는 거. 예, 이런 상황은 리드로우만 했을 거고 드로우 한 번 하고 나서 변경이 없으면은 없을 거란 얘기인 거죠. 저는 이제 컴포저를 좀 잘 되면은 이게 뎁스가 다 파란색이 되거나 뭐 저희 오버드로우 컬러 있잖아요. 예. 이게 단일 컬러로 보일 줄 알았는데 여러 컬러가 보여서 이게 맞나 싶어서. 빨간색이라는 게 계속해서 드로우가 호출되는 그렇죠. 거죠? 아니요, 그거 계속 호출이 아니고 그 몇 번이 다시 GPU로 렌더링 드로우 그려서 이 밑에 동일한 객체가 여러 번 덮어서 그려야 되는데 그거 오버드로우. 아하. 맞아요. 되게 깔끔한 것들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파란색 이렇게 오버드로우가 안 일어나고 흰색으로 그냥 다 그려지고. 이 오버드로우 맞아요. 저희 이거 설정해서 우리 GPU 디버깅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아마 승우님이 이야기하신 건 드로우 깜빡이는 거 그거 이야기죠. 네, 깜빡이는 거 얘기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궁금했어요. 저게 이런 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캔버스 하나에 계속 다 얘를 다 합쳐서 그리는 게 아닌가라고 그번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캔버스 하나에 그냥 전부 다 그냥 캔버스 드로우 하고 있는 형태라서 캔버스 드로우가 아니라 지금은 아예 스키아 엔진으로 바로 접근해서 드로우 하는 거니까는 어쨌든 이상한 거다. 이런 게 맞거든요. 이거 좀 이상했어요. 어디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제 지금 오버드로우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생기는 부분들이 일단 이미지 그려졌고 이미지 위에 지금 네 맞아요. BG가 하나가 있고 맞아요. 우선 도치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카드 뷰가 있고 카드 뷰에 맞는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고 또 그 위에 타이틀 쪽에 보면 옅은 섀도우 검은색 섀도우가 박스가 하나 있어 또 그게 있고 그 위에 텍스트가 그려지면 뎁스거든요. 그리고 밑에 섀도우랑 동일한 뎁스에 오른쪽 버튼이 또 있고 버튼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제도 텍스트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는 뭐 기존 코드 얘도 동일하게 그렇게 스택으로 쌓아놨어요 제가. 뭐 스택 몇 개는 그렇게 해놨죠. 컨셉을 내서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얘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려지고 얘도 컴포저블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서 맞는 건가 약간 싶어서 제가 스펙만 약간 좀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싶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데 아마도 지금 텍스트 나오는 영역이 오버드로우 되는 거는 뭐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기존도 그렇죠. 여기 오른쪽 기존인가요? 네 이게 이제 그 네이티브 코드 순수하게 XML로 다 짠 코드고 얘도 동일하게 나온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부분 컴포저블로 다 바꾸고 있어서 모두 다 컴포저블 아니에요. 오른쪽만 보면은 그냥 그 탭 하단만 비교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부 다 이거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아이콘이 된 게 하단 부분이 다 컴포저블. 프레그먼트 안에 이제 레이지 컬럼 4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텍스트 나오는 겹치는 영역이 다시 오버드로우 되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뷰가 갖고 있던 지금 매저하고 하는 룩 자체가 지금 다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약간 속단하게 좀 애매하긴 한 게 그 이런 종류의 그 최저가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페이저 레이아웃 같이 이제 좀 약간 부가적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다 포스트 알파로 분류돼 있어서 네, 이후에 변경될 내용들이라 지금 또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따가 네, 그러면 다행이네. 좀 더 기다려보면 뭔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고 그냥 또 보니까는 저번에 수홍님한테 한번 이야기 앰비언트 관련된 코드 좀 찾다 보니까 스태틱 앰비언트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존 앰비언트 감상 그 스콘마다 새로 이제 해당하는 특정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 스태틱 앰비언트는 그냥 전체 큰 컨텍스트나 관련된 이게 전역적으로 뭔가 지정하고 싶을 때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컴포즈 샘플도 그렇고 그 컴포즈 공식 샘플도 이 기능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뭐 비교글은 뭐 누군가가 이렇게 적긴 적었더라고요. 결국 뭔가 전역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바꿔서 쓸 거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뭐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 앰비언트를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얘네들도 또 다양하게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아마 컨텍스트 앰비언트는 그냥 앰비언트로 되어 있겠죠. 스태틱으로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건 조금씩 다를 것 같고 저기 그래서 탑플랫폼은 이제 지금 앰비언트는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랑 약간 매칭된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징은 좀 고민해봤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사장님은 아직은 아까 추가 기능은 아직 포스트 알파라고 하셨는데 아마 안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거 저희 계산할 때 보면은 그 리사이클러블이면 간혹 두 케이스로 보통 개발 많이 하는데 리스너에서 스트레스 홀드랑 뭐 라스트 인덱스랑 비교해서 체크하는 그런 코드도 있고 아다타 자체에서 뭔가 관련된 인덱스 비교해서 체크하는 코드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저도 리스너는 지금 코드는 아직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다타에 해당하는 게 지금 뭐 레이지 컬럼 코만 보면은 실제로 하단에 있는 이 아이템 컨텐츠가 실제로 저희 바인드 리사이클러블 아다타의 온바인드랑 크리에이트가 같이 묶여져 있는 애가 얘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 인덱스를 쓸 수 있으면은 실제로는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몇 개 뭐 페이징 샘플들도 비슷하게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레이지 컬럼 포 인덱스랑 레이지 로우 포 인덱스라는 기능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인덱스를 가지고 뭐 if에서 뭐 아이템이랑 뭐 몇 개 더해서 추가적인 노드를 할 건지 뭐 그런 처리를 좀 할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페이징을 굳이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마 뭐 페이징 라이브러리랑도 얘랑 붙이더라도 그 어디선가 인덱스를 체크를 하고 있을 거니까 이게 뭐 UI냐 뭐 이렇게 페이징 자체가 하냐에 좀 차이일 것 같아서 페이징 자체가 아니라 UI 쪽에서 뭔가 핸들링하면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뭐 리사이클러 그보다는 그 타임마다 저희 어떻게 렌더링 할지 고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기존 코드 하면은 특정 정보를 가지고 뭐 뷰 타입을 다르게 가는 게 있는데 뭐 그게 실드고 어떤 거는 아이템 자체에 뭔가 특정 정보가 있죠. 그거 가지고 나누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레이지 컬럼이나 레이지 로우도 다 해당 가능한데 고정적으로 리스트로 렌더링 값들 다 한 번에 던지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또 함수 찾아보니까는 레이지 컬럼이라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이건 이미 공식으로 다 있고 아직 정식은 아니고 아직 원리 아직 지금 실험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레이지 컬럼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넣고 이거를 렌더링 하도록 던지면은 기존 코드랑 레이지 컬럼 4랑 동일하게 돌고 있더라고요. 이 샘플도 이번도 그냥 구글의 샘플인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이에 따라서 뭔가 그러면 우리도 이 레이지 컬럼도 어떻게 잘 쓰는 방법이 두 패턴이 좀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리스트가 고정적인 형태가 정해져 있을 때 특히나 메뉴 같은 거 메뉴는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레이지로 아이템을 다 넘기는 것도 방법인 거지만은 이렇게 정의한 거를 그냥 알아서 렌더링 하도록 지정해도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저도 샘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번 좀 써볼까 싶어요. 그리고 뭐 레이지 컬럼이랑 레이지 4, 컬럼 4 다 내부에서 레이지 4라는 컴포즈를 또 쓰고 있어서 아까 위에서 말한 이 레이지 컬럼이랑 레이지 컬럼 4에서 아이템 넣는 것들 그거랑 특별히 다르지 않거든요. 코드가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갖고 왔거든요. 여기랑 실제로 조금 더 작게 컴퓨터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밑에 위 상단에 있는 코드가 레이지 컬럼이고 하단에 있는 코드가 레이지 컬럼 4이거든요. 실제로 다른 거는 여기 이 안에 스코프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그리고 아이템 카운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만 다르고 레이지 컬럼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별도의 스코프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카운트랑 렌더링 처리하는 걸 하고 있고 레이지 컬럼 4는 넘겨준 아이템을 기준으로 사이즈를 체크하고 있고 또 내부로 이거 뭐 룹도 하나씩 돌면서 아이템 컨텐츠에 있는 이거 함수를 그대로 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작은 동일하지만 어느 걸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정의만 좀 다른 것 같고 네, 우선 공부는 거의 이 정도로 했고 뭐 샘플 소스 몇 개 좀 더 공유하려고 가져왔는데 저 컴포저 이 정도로 잘 될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샘플인데 이거 아마 배경화면으로 비슷한 거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라인을 약간 그리거나 이걸 컴포즈로 컴포즈 특정한 거 만들어서 총 4개를 그리도록 돌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나중에 뭐 이런 거 체크하고 싶으면 이거 코드 좀 참여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였던 거 샘플도 아니고 오른쪽 보이는 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그 코틀린 쪽 컴포즈 쪽 슬랙 보시면 간혹 이렇게 자기가 이런 거 만들었어 약간 소개하는 소개를 하는데 그때 좀 보고 괜찮았던 걸 제가 약간 구글에서 약간 스타일 다 걸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 처음에 공유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서 마이그레이션 하나씩 해보면서 그냥 기존 코드 공유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좀 연습하려고 좀 오른쪽은 그냥 샘플로 돌렸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스퀘어 기본적으로는 뭐 오른쪽 그냥 특별히 뭐 슬라이더나 뭐 몇개 박스나 뭐 스퀘어를 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스퀘어 정보들이 실제로 필요한 거는 여기 쪽에만 필요하고 있어요. 모디피어에서 추가적으로 드로우 레이아웃에서 내 특정 정보를 더 넣겠다라는 코드로 되어 있어서 이거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스퀘어 정보가 다 바뀌고 있고 지금은 뭐 이렇게 넣어도 다른 건 잘 보이실 건데 프레임 이런 그런데 또 잘 되고 있고 샘플도 생각보다 그 GPU로 뷰 행령만 수정하고 있을 거라서 이건 컴포즈만 돌려도 생각보다 잘 돌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좀 뒤에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알파값도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그냥 하면서 생각보다 컴포즈 좋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이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얘 스펙일 것 같은데 이제 드로우 레이어 얘의 스펙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른쪽에 뭔가 그 플로팅 버튼을 계속 지점에 클릭을 하고 있는데 클릭 이펙트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일부러 1대1 스케일에서 뺐는데 그 스케일이 아니도록 지금 동작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실제로 지정한 위치랑 다른 곳에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드로우 레이아웃이 드로우 레이아웃은 아마 좀 약간 두서없이 말했는데 예전에 애니메이션 코드 짜다 보면은 특정을 내가 애니메이션 하고 난 후에 그곳에 좌표를 위치할 건지 지정하는 옵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드로우 레이아웃은 그 옵션이 적용이 안 된 거랑 동일하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UI로서만 렌더링만 드로우에서 스케일을 바꾸고 있지 실제로 뷰는 특정 위치에 이미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쪽 슬라이더만 똑같이 드로우 레이아웃의 스케일을 바꿔봤더니 제가 원했던 이런 터치 동작이 다른 곳에서 했을 때 뭔가 터치가 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얘도 좋아하는 보이는데 잘못 쓰면은 엄청난 버그를 일으킬 것 같은 무서움이 살짝 들었어요. 네, 이거 그냥 보고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른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코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였어요. 네. 재밌네요. 레이어 개념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지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사실 저 레이어 개념이라는 게 원래 그 iOS UI 킷에 있는 개념인데 그래서 레이어로 1차적으로 트랜스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렌더링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벡터로 그리는 게 아니라 비트맵으로 만들어서 하셨으면 그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iOS 같은 경우도 그 레이어 쪽이 아니라 생각 없이 확대 축소하면 이제 그 폰트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케이스인데 제팩도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일단 봐야겠네요. 포장하는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할 때 아무리 플로팅을 눌러도 플로팅 이펙트가 리플이 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을 1대1로 걸고 다 정비율로 초기 값으로 세팅한 후에 누르니까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나중에 이거 그냥 실험용으로는 괜찮지만은 실제로 프로덕션 했을 때는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프로덕션 레벨까지 가면 아마 그런 좌표상의 불일치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iOS에서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품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좌표가 엉뚱한테 지키거나 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거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시죠. 근데 그나저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계속 아파가지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지체놀이하고 오늘도 지금 사실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는 계속 자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해야지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딱히 준비를 못 하긴 했는데 지금 제팩 컴포즈가 언제쯤 나오는지는 대충 알고 계시나요? 다들? 문제인가요? 내년 아닌가요? 네, 확실한 건 내년인 거죠. 내년 한다고 하면 이미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잠깐만요. 좀 내려보내고 오늘따라 아까 당겨보네. 잠깐만요. 커터인 쪽에 봐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일단 저도 보이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몇 줄만 적어봤고요. 그래서 제팩 컴포즈 릴리즈가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선제 조건이 뭔가 생각하면 일단은 API가 충분히 변경이 없을 정도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봐요. 특히 UIK이 아니라 스위프트 UI 초창기 때 생각하면 이미 스위프트 UI 1.0 때
도달했던 것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고 다만 남아있는 건 이제 포스트 알파에 처리해야 되는 그 주변과의 연결이라든가 특히 페이징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포먼스 튜닝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꽤 진전이 있다라고 제가 봤을 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금 얘기한 그런 작업들만 충분히 하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선결 조건이 더 있는 게 이제 지금 그 IR이라고 코틀린 IR이라고 해서 이제 JVM의 바이트코드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는 하이레벨한 개념 있잖아요. 이게 코틀린 1.4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컴포즈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레이드 플러그인에서 그레이드를 설정해서 그 컴포즈를 넣으면 자동으로 얘도 옵트인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 반대로 빌드에서 엉뚱한 그 버그가 일어났거나 하는 원흉이기도 한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코틀린 안에서도 지금 익스페리멘털이라 알파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아마도 코틀린 1.5가 내년 지금 제프레인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 6개월 주기로 나온다고 하니까 내년 2월에 나오거나 아니면 로드맵 3이나 3월까지로 목표로 돼 있어서 3월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2월 아니면 3월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결 과제는 이미 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제페 컴포즈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레이드를 관련된 확장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걸 안 쓰고 그 IR에 있는 그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확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얻어질 수 있는 건 이제 코틀린 자체의 IR로 되니까 그 JVM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코틀린 IR에 들어있는 매우 프리미티브한 것들이 JVM에 전혀 안 들어있는 게 서스펜드 펑션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뭐 스트링 빌더에 대한 것들도 그 프리미티브 오퍼레이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써서 그걸로 하고 나면 이제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다른 네이티브에도 바로 변환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컴포즈 데스크탑 이번에 그 마일스톤 1 이번 주에 나온 거 같은 경우는 JVM 기반으로 동작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최종적으로는 네이티브로 동작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도 이게 선결 과제가 필요해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확장들 얘기했었는데 이 확장도 보면 확장에 몇 가지 기능들이 결국은 그레이드 다음 버전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이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레이드 7.0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 2, 3월쯤에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7.0 이미 나온 나오지 않을까? 정식 버전 안 나온 걸로 죄송해요. 6.7이었어요. 뒤에 7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아니죠. 아직. 그래서 이게 곧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금 관례에 따라서 지금 스튜디오 4.2가 베타 단계로 진입하면서 자동으로 그 다음 버전도 이제 까나리 버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버전이 그 다음 버전 차기 버전이 나오는 시점이 그 제페 컴포즈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도 역시 성격 과제가 사실 그 툴의 복잡성도 있긴 한데 툴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 AGP인데 AGP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발표되면 되게 하는 생각이 약간 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AGP 같은 경우는 그 갑자기 버전을 그레이드에 맞추는 걸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커플링이 있는 걸 떼내고 이제 그레이드에 맞춘다는 그레이드 플러그인이니까 사실 이전에도 약간 그런 그 브릿지들이 있었잖아요. 브릿지라기보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되게 헷갈렸었잖아요. 그런 거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관리적으로 기간을 따져보면 그렇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까지 다 선결되면, 그러니까 4번까지 선결되면 제품 컴포즈도 1.0이 바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나오는 일단은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드리지만 대충 힌트를 드리자면 내년 IO 일정 결정됐잖아요. 그래서
아예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해서 내년 5월 21일에 결정이 될 때 아마 거기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가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건 훨씬 더 일찍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할 거는 이 정도쯤입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약간 일정량만 잘 나와도 부분적으로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특정 몇 개 기능들은 지금도 너무 불안하고 특히 최적화가 그렇게 필요 없는 부분만 좀 컴포즈를 먼저 돌려도 되고 뭐 작성법이 조금 UI 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게 얼만큼 오케이를 할지에 대한 약간 과도기가 엄청난 과도기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방향성은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도 안드로이드도 뭐 웹, 뭐 플러터나 자마린도 마찬가지고 방향은 다 이런 뭐 그 동적으로 하는 약간 이런 UI 그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다 대세가. 근데 애플은 하위 호환을 버리는 기준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아니면 뭐 컴파일 안 되게 하든가 뭐 그런 거 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구글은 다 챙기기 때문에 한동안은 약간 버전이 두 개가 동시에 로드맵이 달려가는 거 아닌가 좀 싶기도. 그래서 더 못 버리. 실제 저희가 뭐 어디 가든 컴포즈로 개발한다는 거 생각하면은 한 4, 5년 뒤가 아닐까. 코틀링 처음에 하실 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서 한창 연습할 때 좀 약간 실제로 크고 괜찮은 데가 전이니까. 쓰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야 나오면 바로 더 뭐 공유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이번 주는 거의 못했어요. 저는 딱히 공유드릴 건 없고 나머지 분들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짧게 공유드리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그 지난번 인스타그램 데모를 좀 따라해보려고 해서 그냥 UI 데이터는 목 데이터로 그냥 쓰고 UI만 이런 따라해봤는데 되게 코드렛이랑 하는 게 거의 비슷해서 인스타그램 홈 화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단 목 데이터가 한 5개, 6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뮤직 컬럼포를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 가지가 하나씩은 칼럼으로 이제 뭐 유저 정보 그리고 뭐 사진 그 밑에 뭐 좋아요 버튼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좋아요 몇 개인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저가 쓴 텍스트인데 저는 여기를 하면서 이 텍스트 쪽에 보니까 이제 데모는 그냥 이게 끝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클릭 이벤트나 이런 걸 좀 처리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용자 이름 안드로이드 언더바 1부터 알려주세요까지가 그 텍스트 스트링 한 줄이어가지고 근데 또 인스타 앱을 보니까 태그를 한 데는 좀 막 특이하게 강조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텍스트 한 줄에다 어떻게 넣을까를 봤는데 원래 기존의 XML이나 텍스트 스트링 리소스를 쓸 때는 뭐 HTML 코드 좀 섞어서 그냥 텍스트 뷰에다가 스탠드 데이터를 그냥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냥 스트링 아니면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이라는 것만 넣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노테이티드 스트링 어떻게 쓰나 좀 하다더니 일반 이 안드로이드 1부터 알려주셔까지 텍스트를 먼저 넣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스타일을 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닉네임 처리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 스트링의 인덱스를 통해서 여기에 볼트 처리를 하는 스타일을 하나 이 리스트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시태그 처리인데 여기는 이 정도는 그냥 뭐 샵으로 시작하는 문자의 인덱스를 찾는 코드고 그 밑에는 그 찾은 코드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그리고 볼드 처리하는 이런 걸 추가해서 그 리스트를 다시 반환을 해서 이렇게 어노테이티드 스트링을 텍스트로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 보여서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 너무 짧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패너블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거의. 네. 작성법도 약간 스타트 앤드 빌더 맞아요. 빌더 스트링 스패너블 빌더인가? 그거랑 비슷한 거. 액션은 없나요? 뭔가 클릭? 네. 뭐 요거 정도는 있는데. 그때 저걸로 저희 말 많이 했었잖아요. 무슨 방식으로 하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은 리멤버 방식이고 네. 여기가 영역인데 리멤버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고 아직은 뭐 따로 이 외에는 저장하는 것이 없어서 갔다가 오면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 이 클릭 이벤트 처리할 때 같이 돌아왔을 때 다시 하트가 색칠돼 있게 처리하는 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질문하시거나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그럼 이미지는 어떤 것을 그냥 로컬에 있는 이미지 쓰신 거예요? 네. 네. 무료 이미지 다운받아서 썼습니다. 라이브러리 별도로 쓰는가 싶어서 그냥 궁금했어요. 네. 또 이거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스패너도 또 아까 명희님이 클릭 이야기하셨는데 컴포즈에 있는 텍스트 스팬 스타일 하면은 클릭이라는 기능은 또 없네요. 다른 거랑 또 엮어야 되나 봐요. 그걸 만약에 구현하려면 잘라야 되나? 텍스트 옆에 뭐 클릭 가능한 뭘 넣고 또 해야 되나? 상봉이 지금은 그냥 텍스트 스팬만 지금 함수로 보고 있는데 네. 다른 데 숨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거 그냥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방침. 그 프라이버시 그거는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웬만해서. 안 돼. 저 회사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건데. 네, 보통 저거 할 때 많이 쓰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블랙 인텐트 텍스트 같은 것도 어떻게 할지 약간
지금 보니까 텍스트 인덴트라는 기능은 있는데 얘가 그런 용어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얘는 그냥 들여쓰기 관련만 있고 이게 스펜 안에 쓰는 스타일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가령이는 알려주겠죠. 네. 누군가 하시겠죠. 저도 해당하는 텍스트에 클릭이 지금까지 샘플이 없어서 한 번도 안 찾아봤네요. 또 뭐 공유하시거나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제가 한 것까지만 일단 보여드리면 이걸 처음이라서 발표 시작 누르시고 창을 선택하시는 게 나고요. 전체 화면보다. 창 하는 게 나아요. 창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열도록 되어 있어서 나갔다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나갔다 들어오셔도 돼요. 그러나 네.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제 화면은 어떻게 보죠? 제가 제 화면은 어떻게 보죠? 핸드폰으로? 아니면은 그 창을 줄이시면 어차피 창 보기 하셨으면은 줄여도 잘 나올 거거든요. 저 어떤 화면 보이세요? 지금 코드요. 스튜디오 코드랑 옆에. 코드랑 옆에 같이 보이겠어요. 여기가 보인다는 말씀이죠? 네, 마우스가 움직이네요. 일단 보인다 가능하고 하면은 저는 간단하게 볼링에 따라서 만들고 있어요. 이거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디페이저를 해야 돼서, 그냥 간단하게 디페이저까지 했어요. 아, 진짜요? 네, 했고, 근데 여기 틀리는 아직 분단을 안 넣었고, 저번에 태환님이 보내주신 그 디페이저는 뭔가 그 제스처를 취하면은 리사이클러브처럼 와르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장님이 공유해주신 걸로 적용을 했고, 그리고 그냥 바텀 내비게이션이랑 출발하고 이제 그냥 디페이저까지만 일단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저 쪽은 제가 그냥 읽어와서 사실 답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지 뿌리는 거는 그 코인 사용해서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게 앱이 웹으로 돼 있어서 리소스나 이런 거 가져오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원본 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본 앱이 카피하는 앱. 웹으로 돼 있어서 SVG F10을 눌러서 다 끌고 올 수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다 끌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목표는 이거를 채점을 다 만드는 게 목표긴 한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롤링 엄청 잘하세요. 에버리지 한 180, 190 되시는데? 잘하진 않고 잘하진 않고 190? 최고가 276. 네, 참 그 뷰페이저는 그 제트캐스터 샘플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신 거예요 지금? 네네 맞아요.
그거 가지고 했어요. 거기서 좀 제가 쓸 것만 조금 다 추려서 이제 별 필요 없는 거 좀 걷어내고 해서 만들고 했어요. 그 샘플의 밑에 인디케이터는 따로 없었죠. 네, 인디케이터는 따로 없었어요. 그렇죠. 걔를 하려면 또 만들어야 되죠. 좀 네, 만들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큰 부분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할 생각이에요. 그럼 저 궁금한데 네. 그 간혹 이제 저희 뷰페이저 쓰면은 그 스크롤 할 때 옆에 뭐 약간 여백? 이름 영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옆에만 살짝 보이는 거는 대충 크기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트랜스폼 처리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커졌다. 크기 약간 바꿔서 네. 가운데가 크고 옆에가 좀 작게 되는 거. 이런 기억이 안 나서 그거 같은 것도 혹시 보셨나 싶어요. 그거는 아직 못 봤어요. 이거 제 테스트인가? 그거 보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UI 맞춰서 좀 수정을 했어요. 그거 빅페이저 개발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서. 그 뎁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가운데가 크고. 네 맞아요. 그런 이름이 이제 기억이 안 나. 뭐 펌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네 맞아요. 캐러셀 같은 거. 네, 그거랑 뭐 뷰페이저도 어떻게 쓰냐에 따랐는데 뷰페이저로 그냥 스택처럼 쌓아서 스와이프에서 그 다음 달 넘어가게 만드는 것도 깃허브에서 간혹 그런 소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리사이클러분가 뭐 뷰페이저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추가적인 트랜스포 처리를 그냥 이전에 했던 레이아웃으로 바꿔야 되나? 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네요. 아까 이야기는 제가 했던 그 스케일을 쓰는 드로우어를 쓰면은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클릭. 저건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페이지. 이거는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잘 없어요, 정보도. 커스텀 뷰 쪽 관련은 지금 스냅 쪽 컴포즈 봐도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가 좀 많이 핫한데 그냥 거의 단일 선택 최근에 올라온 건 이미지 피커 이런 거는 좀 보이는데 멀티 약간 컨테이너가 좀 더 빅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안 나와서 그런 게 좀 빨리 나와야지 사람들이 조금씩 쓰지 않을까 생각도 살짝 드네요.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시간이 신기하게 보통 1시간 반이 돼요. 사람이 몇 명이든 뭔 얘기를 하든 정해놓은 건 아닌데 저희가 원래 4주 하고 4주 뒤에는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이번 주가 3주 차고 이제 다음 주가 4주 차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때는 뭔가 지금 해보니까 뭐 이런 걸 하면 더 좋겠다 라는 거를 뭐 그때 생각하셔도 되는데 미리 생각해서 더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이제 남은 4주는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다음 한 주는 똑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4주를 뭐 어떻게 할지 기간은 뭐 4주 적당한가 더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뭘 더 할까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